보시오, 마담.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이 12프랑을 쓰다고 받는다면 우선 12프랑으로 하지. 여보게 젊은 친구, 자네는 얼마나 받나? 12프랑 50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12프랑 50을 받는다고 하지. 자, 마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전차례 이루는 바라고 일당으로 12프랑 50을 받는단 말이야. 힘든 일이지. 손이나 발이나 어깨 튼 근육이란 근육은 다 벗겨지지. 여보게 젊은 친구, 얘기가 들렸나? 맞죠? 그런데 난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재미로 일을 하고 있네. 자, 들어보게. 대분수씨 가게 앞에 가수도가 터져서 그게 지하실이 더러운 물로 꽉 찼는데 말이야. 그것을 보통으로 보내는데 하루에 15프랑을 준다는 거야. 난 이틀에 해주었지.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쉬웠어. 나는 도시로 30프랑을 받았지. 그때 마침 대분수씨가 지나갔어. 그때까지 더러운 몸을 씻지도 않은 채 꼬불에 빠진 생쥐 모양이었지. 대브루스 씨가 날 봤어. 그런데 말이야, 수고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술값으로 50프랑을 더 주지 않겠나? 50프랑이야, 50프랑 술값으로 말이야. 이틀 내서 합의 80프랑. 자, 봐라. 이 얘기지 마. 이곳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얘기 10번도 더 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때려지기 얘기를 하시고. 봐라, 뭐라도 좀 먹읍시다. 나는 역시 술이면 돼. 몇 세 식사를 하시겠어요? 미국 사람이 배에서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가방을 누가 내리고 100프랑을 받았지. 단지 15분 동안의 일이야. 가방을 누가 내리고 그렇게 받았다는 게 거짓말하겠지만 도대체 나같이 늙은 놈이 단지 15분 동안에 100프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들을 거야. 하지만 난 말이야, 나는 이거 아저씨, 저도 어제 100프랑 벌었어요. 이 여자는 얘기가 다르지. 누가 100프랑을 줬지? 아저씨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하실에 일을 마친 게 몇 시였죠? 7시? 맞았어요. 9시에는 완전히 취하셨던데요. 더러운 몸을 씻지도 않지만 그랬던가? 여기 왔을 때 완전 지독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보수를 받기도 전에 내가 몸을 깨끗이 씻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면 그 대부세 아씨는 내가 편하게 일을 한 것을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양반이 50프랑을 더 줄 것 같은가? 에이, 어림도 없는 일이지. 하지만 때려지를 좀 보세요. 돈을 번다는 게 그런 더러운 것과 관계가 있다니. 참, 그런데 누가 날 이렇게 깨끗이 씻겨줬지? 때레지예요. 때레지가 영감님의 밑도리를 벗기고 흙을 털고 얼굴과 손을 씻어주었어. 그래서 내가 100프랑을 냈단 말이지? 그래 아저씨, 내가 먼저 달라 하진 않았어요. 아저씨 그때 즐거워하시면서 저에게 돈을 주셨지만 전 얼마나 사양했다고요. 이도 아저씨, 100프랑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큰 소리로 말했는데 아저씨는 강제로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셨어요. 아주머니께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취한 사람이라도 전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뭐라도 함께 하지 않을까? 달콤한 것으로 말이야. 좋아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 그거 좀 부탁해요. 그래요? 여기 앉으세요. 네. 여행을 하는 분들이건 그래, 하늘은 무사했나? 영계로 그런가? 아닙니다. 파리에서 오는 일이에요. 파리에서 오셨어요? 여행 무척 더웠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갈증이 나는데요. 아가씨, 우선 식사 가기 전에 포도 좀 주세요. 네. 그럼 자네들은 반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야, 이거 정말 뜻밖인데 박사장. 이 손도 옛날에 마리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나이의 소리야. 시들구의 생모가 54번지에서 용전이나 살았지. 내 말을 듣고 자네들은 생각나는 게없나? 네. 나는 그 부분을 잘 알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의 큰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모르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 학교가 쉬는 날이면 28번지에서 세탁소를 하던 부모에게 자주 가곤 했죠. 참, 추억 어린 거리죠. 그렇다면
아버지를 잘 알겠군. 그것은 가부장이었지. 맞은편이 커다란 철판상이에요. 세병이었죠. 쉐병? 그래 맞았어. 찾아내는 틀림없는 많은 사람들이라군. 쉐병. 나는 그곳에서 먹고 지냈지. 세병의 가게에서 철판을 실을 때면 낮부터 시작해서 해질 무렵까지 녹이 잔뜩 묻은 가죽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요. 입도 손도 미국의 흑인들처럼 시커먼 사람들이었죠. 그래. 6자부터 8자까지 아주 큰 철판을 잘 메고 와서 먼저 쌓은 철판 위에 던지죠. 잘못 던졌을 땐 심한 소리가 났어요. 꼭 쳐등치는 소리 같았죠. 에이가 그런 소리 때문에 난 낮잠을 제대로 못 잤지. 자, 멀리 떠나왔고 멀리. 이제 더 멀리 떠나야 되지. 나에게도 15년 전의 일이야. 때려지 식사하기 전에 이 두 사람에게 한 잔씩 더 드리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가져오세요. 꼭 백포도지 잔걸로 한 명 함께 듭시다. 때려지 어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아저씨 오늘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 오늘은 돈이 좀 있지. 이제 때려지장을 좀 보시게 어때? 아직 그 말이지. 아니 좋은 아이야. 그리고 친절하고 어제도 내 부치닭들을 다 해줬지. 자네들 마음에 들 거야. 마담 나도 식사를 좀 할까? 고마워요. 자. 그래, 여긴 무엇하러 왔나? 여기에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취미로 바닷가를 여행하는 건가? 여행.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럼 고향에 가는 모양이군. 부모님이 계신 곳에 말이야. 전 아저씨도 그분들 이름 그렇게 꼬치꼬치 해보면 어떡해요? 정말 그건 그렇군. 용서하시게. 정말 실례를 했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용서하시게. 그래도 네 마음을 툭 털어놔봐. 별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고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딜 가든 내가 알 필요는 없지. 저희가 가는 곳을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려는 곳은 지붕에 올라서서 크게 소리쳐도 좋은 곳. 우리들은 내일 배를 타고 지구의 끝으로 갑니다. 이거 얘기가 약간 이상한데? 그곳이 어딘데요? 캐나다요. 캐나다의 맨 끝입니다. 가서 하시는 건 무엇이죠? 일요? 네, 틀림없습니다.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나는 이 친구에게 말했죠. 어제는 전쟁, 오늘은 전쟁에 지치다거리, 내일은 전혀 다른 사건들. 여기서 머물다가 성장한 것뿐 가장 편한 것은 미지의 나라에 가서 자유로이 일하는 것뿐이라고. 우리 두 사람은 사실 인쇄공이죠. 이젠 두 번 다시 인쇄공 노릇을 안 할 작정이죠. 넓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러셀? 그래, 맞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나는 이 한국의 풀파리 노동자라 힘드는 일은 뭐든지 하지. 말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처럼 증명해 줄 거야.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아메리카에는 전쟁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서 초망원을 이루고 있다던데. 사람들이 초만원을 잃었다고요? 아메리카도 장소 나름이겠죠. 우리들은 합중국의 중심지인 뉴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유럽이나 러시아만큼 크지만 인구는 파리나 베를린만큼 못 됩니다. 캐나다에는 에스키모와 함께 사는 땅도 있고 남쪽에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몬트리올에서 배를 내리지만 이 몬트리올에서 다시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2,000km나 되거든요. 걸어서 가나요? 아니요, 기차로 2,000km나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는 밀밭,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 아니면 가축의 무리들이 하마로 밀에서 뛰놀고 있는 청어권, 호수도 많고 언어수는 프랑스만큼이나 크죠. 프랑스만큼이나 크다고? 그럼요, 프랑스만 하죠. 캐나다에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가방 속에 있습니다. 브로스 페더를 결국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캐나다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많이 토박 쪽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죠. 우리가 가는 곳은 전쟁에서 돌아와 자유로이 일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거리가 있죠. 그곳에 가는 데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들이 모두 떠나버리면 이 나라의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가씨,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매우 좋은 조건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어느 연구력동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식비와 기타 비용을 지불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캐나다에 가서 그 토지 개간할 방법과 곡식 재배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죠. 다 배우고 나면 1년간 일을 하죠. 1년이 지나면 토지를 얻어 그곳에서 살겠죠. 그러고 나면 지주가 되고 지주가 되면 10년 동안 자기 토지에 대금을 내면 됩니다. 파리비안의 캐나다의 임대료가 이제는 절반값이기 때문에 절반값의 경우로 모두 자기의 것이 되는 셈이죠. 연습의 횟수를 채우지 못하고 일이 실증이 나면 어떻게 하죠? 자유요. 그만두면 되죠. 당연한 일로 유격부랑의 약속금을 회사에 지불합니다. 그것은 여기야 기타의 변상금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봉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서 따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급을 안 받으면 그만이죠. 만약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별장의 등잔불 하나라도 살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야, 그 정말 묘하군. 어디 하나 떠날 데가 없죠. 심사숙고한 끝에 만든 일이니까. 당신들이 1년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야, 저거 어린애 취급하면 곤란한데. 정직한 면을 보여줘야겠고. 처음에는 무척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전쟁보다 힘든 일은 뭐 없죠. 고된 일 따위야 뭐 의지만 강하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한번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잃지 않으니까요. 나는 한눈을 파는 인간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빼들? 맞아. 이 친구 혼자라면 감이 어려웠겠지만 뭐 내가 있으니까. 왜 그런 것을 말하세요? 그렇다고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 원래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을 갖지 않는 것은 인정하니까. 그리고 자네는 토지에 대한 미련보다는 나보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 한층 미련이 있거든. 아니야. 뭐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든 사람들을 많이 두고 떠나온 모양이군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 있죠. 내가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내가 이 친구의 팔을 잡고 자 가보세 하고 말을 했죠. 그러나 억지로 나를 배에 태우진 않았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다만 자네 혼자는 분발할 수가 없었지. 그건 그래.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내일 떠나세요? 네 아가씨 내일 떠납니다. 내일 떠나려면 시간을 알아봐야지. 오늘 배로 말고 진정 우리들을 위해서 붙임한 이름을 가진 거죠. 우리가 격언으로 삼아도 좋은 이름이죠. 인내. 그렇지? 때라스티입니다. 때가 싶니? 그래라면 내가 잘 알지. 오. 개세 양손과 개세 애가 아니든가. 아니에요. 아니, 스미스월드 부자상의 몬트리올의 배입니다. 어디에 정박하고 있는지. 그 배는 제 입으로 오른쪽이지. 그 배는 좋은 배지, 좋은 배. 그런데 오늘 밤은 어디서 쉴까? 괜찮으시다면 여기가 어때요? 방이 있으니까요. 그래, 여기만큼 좋은 것도 별로 없을 거야. 오늘 밤에 흠뻑 취하자 해도 방관해서 저 때리지 아니 청상 떠들마요 되지 말이야. 아가씨! 그분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결정하죠. 맞아? 그럼 부탁해요. 오늘 밤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축하는 의미에서 한잔 하시죠. 몬트리올의 때나스키를 위해 건배하시지 않습니까? 아가씨! 브레이디! 없으면 아가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아무거나 주시오. 좋은 생각이야. 10년이 지나 우리가 또 이 땅을 지날 때 다시 뵈겠어요. 그때 가장 좋은 술을 마셔드리지요. 10년. 10년이라니. 딱 10년 내로에. 그럼 마담의 건강을 빌며 두 사람의 배가 한번 사기를 빌며 그곳에서 좋은 여자가 나타나기를. 여자가 필요하다면 당신을 데리고 오겠어. 캐나다에 당신 같은 아가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별 말씀을. 자,
시에 출항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몇 시에 출항하느냐? 그래. 떠나실 때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배는 못 떠납니다. 예? 내일 출발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출항 못합니다. 사실 내일 출항 예정이었지만 못하게 됐습니다.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요? 당신의 건강을 빕니다. 당신에게도. 우리들은 아마 여기에 2, 3일간 더 머물게 되겠군요. 보일러의 수선은 시작했겠죠? 그러면요, 수전을 시작했죠? 분해하고 있습니다. 분해 아닐까요? 네. 이거 지금 나올까요? 한 15일 정도는 가겠죠? 15일? 15일. 그렇습니다. 15일. 어쩌면 조금 더 걸릴지도. 그 서둘러도 출발은 어려운 거야. 자자자자 앉아 좀 보세요. 앉아. 아니, 15일씩이나 손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법이 어디 있다? 그럼 딴 데가 있는지 알아봐야지. 없습니다. 게다가 떠날 때에는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4명에서 10명 정도 되고 소를 싣고 와서 전선을 싣고 떠납니다. 아,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뭐 절 말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떠날 때 외에는 캐나다 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안 됐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유감이군요. 나중에 가보죠. 어떻게 할까? 우선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잘 알고 하는 쪽이지. 어쨌든 우리들을 무사히 출발시켜주든가. 그렇다면 파리까지 왕복역을 지원해줘야지. 보일러 붙일 때까지 무작정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일 출발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른 배를 알선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야죠. 회사가 여기를 지배해야만돼요. 집에 돌아가 기다리란 말이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일단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것은 안 돼, 세자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파리로 다시 돌아가서 시골에 지내? 또다시 특별한 일도 없이 이리저리 배회하란 말이야. 출발 전에 정거장에서 가족들과 눈물로 헤어져야하다니. 그런 것은 이제 아주 질색이야. 그렇긴 하지만 지난 뒤에 지긋지긋했지. 그래서 우리들은 떠나왔잖아. 돌아가는 것은 금물이야. 비록 진동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은 징조는 아니야.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기 좋은 것도 없어. 여기 머물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거야.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안 돼. 여기에 인생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인쇄공장? 확실히 있고 말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게 인쇄공장이 있지만 혹시 없다고 해도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네. 지금 마침 국대에 전차길을 놓고 있는데 내일 오후만에 일꾼들이 필요하지. 희망자는 하루에 12프랑 50을 받는다고. 나도 밖에서 좋은 일이 없으면 주머니가 전차급이야. 그래서 하루쯤은 일을 하지. 물론 그 일은 마당과 일가 잘 되면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건 염려 마세요. 가만한 건 아니지만 모르만 하시고 해보세요. 떠날 때는 우리 집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우선 배에 가보자. 그래 거기서 인쇄 공장을 찾아보고. 그래. 가시죠. 캐나다 가기 전에 여기서 보름쯤 머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고. 프랑스에 잠시 더 머물게 되나 봐요. 네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빨리 오게나. 난 한 곳에 얼마 동안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쓸쓸한 기분도 달래고 그곳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후에는 추억도 남기니까요. 자기가 거친 모든 것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마음을 붙이거든요. 전쟁 중에도 정말 예쁜 꽃이네요. 좋아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빨리 와, 세자르. 알았어. 자 Tu me fais tourner la tête, mon malheur à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아픈 것은 좀 어때요?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난 머릿속에 언제까지라도 한 가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것은 난 사람보다도 장소를 잘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난 어떤 것이나 끌려드는 성격이라 하루라도 정해두면 그때는 거기서 일생을 보내기라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마음이 섭섭해지지.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야. 전쟁 중에도 감상적인 성격을 가지셨네요. 그런 성격이 나의 단점이야. 그러나 결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 베레드, 10년 후에 내가 다시 기차로 이곳에 왔다고 하면 이번에 온 것처럼 난 정거장 같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집으로 오는 길도 잊어버리고 또 그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밤, 이 식탁의 위치는 그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 분명해. 캄프에서 장부에 바꾸에 무엇을 적고 있는 동문들의 마담, 한 손으로 컵을 들고 있는 이두 아저씨, 한 손으로 흩어진 식탁을 정리하는 당신들. 난 여기서 책을 읽고 있고 마담과 당신은 nep튠의 다리미질을 하던 그저께의 한낮도. 난 모두 다 틀림없이 기억할 거야. 당신이 내게 놀랍고 예쁜 가죽 구두를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신겨주던 어제의 오후도. 오늘의 일은 물론이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 눈에 비춰오는 생각, 내가 잘 보았다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데요? 당신의 목을 덮고 있는 예쁜 머리. 놀리지 마세요. 나는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10년 후에도 당신의 예쁜 머리를 기억할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10년 후에도? 그래? 10년 후에도. 아주 어릴 때 나는 한 달간의 방학을 숲속에 있는 학교에서 보낸 일이 있어. 그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야. 희고 큰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좋은 냄새가 나지. 우유와 빵 냄새가 말이야. 식탁에는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크로스가 덮여 있었고 그 크로스의 냄새. 그 식당의 향취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난 휴가 때면 그 냄새가 생각나곤 했지. 그리고 밥을 해주던 여인이 눈앞에 떠오르고 우리들 앞에는 붉은 포도주를 따라 마시던 조그만 잔이 하나씩 놓여 있었지.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사가지고 든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다녔죠. 그것을 더 맛있게 하느라고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봉봉이랑 버찌병을 넣고 그것을 막 흔들어서 마시면 거품이 일어나고 맛있었죠. 학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네, 바로 마을 끝에 학교였어요. 12살이 될 때까지. 그런 다음 그 다음엔 목장이가 양계장에서 일을 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아름다운 정원에 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수입이 적다고. 당신은 머리 손질을 정말 잘하는 그래요? 아름다운 머리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캐나다에 도착하시면 그림 엽서로 보내주세요. 꼭 보내줄게. 만약 그림 엽서가 없다면 아름다운 편지를 쓰지. 좋아요. 약속을 잊어버리시면 정말 싫어요. 그때는 그림 엽서를 보내준다거나 공공을 보내준다거나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나라에는 아주 좋은 공공이 있다고 상대로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거짓말쟁이였죠. 베레드, 캐나다에 공공 같은 것은 없을 거야.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 구해줄게. 언제 떠나세요? 제가 공공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 5, 6일이면 결정되겠지. 어제 아침 세나시티에 갔었어. 가랑비가 내렸고 배에는 아무도 없더라. 난 출항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하고 상상해보았어. 그러면 저 망망한 바다 위로 비는 내리고 세나시티는 작은 연기를 뿜으며 저 빗속을 헤치고 떠날 거라. 슬픈 거야. 비 내리는 한눈. 떠나는 것은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지? 그러나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네 섭섭해. 캐나다에 도착한다고 해도 난 항상 눈앞에 있는 종을 뺏겨.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불행이야. 억센 힘으로 당기고 있는 줄이 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그 줄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손바닥이 닳도록 잡고 있지만 그 줄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줄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말이야. 바스는 나보다 의지가 강해.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가 왔을 때 날 대신해서 결정해 주었지. 난 그 방법이 좋았어. 난 다른 사람이 세워준 계획은 잘 판단할 수가 있고 좋고 나쁜 것도 구별할 줄은 아니까. 그런데 내가 세웠던 것은 무엇 하나 실천해보질 못했어. 난 목적을 세우는 일이 없고 항상 꿈 같은 것만을 생각하니까. 어쩔 때는 무척 두려워. 그렇지만 당신 나이로서 자기의 할 일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니까. 그런데 그곳에 갈 결심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 어때? 당신? 난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혹은 우연히 자기의 손해를 끌어당기는 것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일은 때려지. 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야. 나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어요. 닥쳐오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좋지 않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난 무엇이든지 잡고 싶어. 그런데 잡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게 생각될 때 안타까워 못 견디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전에 난 후회를 하고 말지. 난 늘 뒤에 후회를 해요. 예를 들자면 어제도 마지막에 노란색 구두랑 검정색 에나멜 구두를 놓고 고르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계절을 생각해서 노란 구두로 하고 말았는데 까만 것이 더 나을 거 그랬어요. 그래. 난 물건 사는 데는 생각한 일이 없어. 더구나 신발 같은 거지. 그러세요? 나는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것이 많지. 난 캐나다에 가려고 파리를 떠났어. 그동안 나는 캐나다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았지. 기차 속에서도 배와 캐나다가 눈에 선했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봤지. 두 남자는 이 거리에 왔지만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 못하고 나는 결국 이 연립속에 보름 동안이나 머물게 됐지. 당신은 내가 바스탄처럼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바스탄처럼 자기의 목적만을 생각한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아. 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당신을 지켜보는 일이야. 난 이 집에 정이 들었어.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넌 여길 떠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젊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 난 공상을 시작하지. 작은 집이 한 채 양집 오른쪽에 있고 거기 아담한 뜰에 된 잔디가 깔려 있고. 물론 캐나다는 아니야. 거기 나무 그늘에서 닭을 기르고 정원을 가꾸고 예쁜 때레지가 미소를 짓고. 당신이 아까 정원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들이 정말 여길 떠날 생각이 없다면 일평생 마음이 맞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야. 정말이에요. 달기 있고 꽃이 핀 조그만한 집. 제가 당신 덕분에 멋진 것을 다 생각해봤네요. 그러면 어때? 거짓이 아닌데. 마담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듣기 지루했지? 이런 얘기해서. 뭔 별 말씀을. 즐거운 얘기 많이 해줘서 고마웠어요. 빨리 해야겠다, 때레즈. 좀 어때요, 생각은? 괘씸하진 않은데 가끔 쓰시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열도 좀 있고요. 빨리 식사를 드시고 침실에 가서 쉬세요. 별로
부부가 자기의 방이 더럽다고 해서 딴 곳에 가서 산다고 해도 역시 더럽긴 마찬가지야. 왜냐고? 충정뱅이의 방이니까. 아싸, 나 해결 수 없는 인간이지. 하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술이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래. 그러나 세상이 모두 세상이라는 것은 말이야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해. 안녕하세요. 자, 때려줘. 이러지 마세요. 나는 깰 뻔했잖아요. 그만 두어요, 박스차. 내일 바쁘니까. 좀 어때? 괜찮아.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더니 무척 피곤하네. 밖에 나가봤어? 우리가 사고 갈 때가 다 고쳐졌는지 알았나? 아니, 난 여기 계속 있었어. 식사 시간 아닐 때에는 아무도 오지 않지? 아무도 안 와. 뜨다리 알아맞혀볼까? 자네 때레지가 무슨 약속을 했지? 맞아. 나 먼저 올라가보겠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니, 저런 여자가 앉아서 한 시간만 듣기 좋은 말을 몇 마디 짓거리면 무엇이든 들어줄 것 같아서. 나 오해하는 수도 있지.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뜨다리 가서 쉬어야겠어. 일주일 후면 출발할 테니까 어쨌든 몸에 탈이 없어야지. 그게 심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시작은 들어갔어? 네, 열이 좀 있다면서 식사도 않고 놀러 갔어요. 열이 좀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잔 했으면 좋았을 걸. 봐라, 백보돈이 한잔 주시. 때려줘. 식사를 하기 전에 백보돈 한잔 해야지. 목이 말라서 잘 수가 있어야지. 자, 마시자. 백포도주로 하지. 좋습니다. 백포도주로 한잔하죠. 젊은 친구, 많이 드시오. 캐널에 가면 포도주가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들은 위스키를 마시죠. 그게 없다면 샴페인을 마시고요. 위스키나 샴페인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으니까요. 샴페인 제가 제일 좋아해요. 혼자서 한 병쯤은 마셔요. 정말 때리지? 그럼 내가 한잔 사줘야지. 이 집에 샴페인 있나? 네? 그것도 좋은 것으로요. 그럼 마셔야지. 네. 네. 이도영언니, 우리들이 대지주가 된다면 샴페인 상대로 서너 개 가지고 다니기 문제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이 포도주도 좋은 곳엔 틀림없으니까요. 그런데 자유라는 건 더 한층 좋은 것이죠. 우리가 떠나려 하는 것도 자유를 알고 싶어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입니다.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그래, 맞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우선 샴페인 얘기를 끝내줘야지. 샴페인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이야. 포도주는 또 다른 맛이 있지. 그러니까 샴페인과 포도주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째서요? 달라. 샴페인에는 사탕이 들어있지. 그리고 거품이라고 냄새도 없지. 아침 치즈와 함께 빵을 먹을 때 뭘 마시지? 포르드 맥주? 아니면 붉은 맥주? 빛깔 보여져? 어느 때 마셔도 뱃속을 굳히는 것은 역시 포도주야. 근심을 몰아내는 술이란 말이야. 그런데 샴페인은 팔방미인격이어서 결혼식 때 부인들을 즐겁게 하고 또 목구멍에 난 부스럼을 때리는데도 양 이상이거든. 영감님은 술 얘기만 나오면 끝이 없군요. 그래? 그렇다면 샴페인을 받아서 그만두지. 자, 제일 큰 문제로 옮겨볼까? 세잔과 자네 두 사람이 캐나다에 가는 것은 좋아. 여행을 하고 새로운 땅을 보고 널따란 땅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자네는 걸핏하면 자유를 위해서 온단 말이야. 자유 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기는 쉬워. 내 진실한 생각을 말해볼까? 마시자. 먼저 자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주다느니 하고 약속을 했을 거야.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아니야.
일단 서류에 서명을 한 이상은 자유에 관해서 말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야. 참다운 자유란 자기 몸에 간직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나는 말이야, 먹기 위해서 자유를 조금씩 팔았지만 실은 일이라면 딱 질색이야. 나는 내 기분에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해나갔지. 그래도 자그마치 남을 돕고 있단 말이야. 거기야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한 나는 누구하고나 잘 지내니까 서로서로 속상한 일이 없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오래도록 얽매기 싫어. 알겠나? 그것은 내게 맞지 않거든. 그것을 생각만 하면 간이 썰렁해진단 말이야. 영감님이 그나저나 우리를 생각하기 싫으시다면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없을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간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술은 다 드셨어요? 스프를 가져갈까요? 술은 이걸로 마지막이다. 좋아 좋겠네. 자, 난 이제 2층에 올라가니까 전기불을 좀 꺼줘. 네, 저도 일이 다 끝났어요. 마담, 저도 곧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녕히 계십시오, 마담.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머니. 신문을 보고 계시는 분, 거기 불 좀 꺼주세요. 몇 시나 됐지? 11시예요. 그래지. 왜요? 뭘 좀 마시고 싶은데 드리죠. 빨리 말씀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물? 샴페인 하나와 커피. 그건 안 돼요. 왜? 나는 당신에게 한 잔 사겠다고 약속했잖아. 좋은 기회야. 잠자기 전에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시며 조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 피로도 풀리니까. 그보다 출발하실 때 세자유와 함께 한잔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만 이별주는 이별주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별주는 세자와 마담, 이주와 함께 마시는 거야. 그때 당신 음식을 나누느라 무척 바쁘니까 한가위 앞에서 마실 수가 없단 말이야. 한 잔 마시는데 뭘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런 일은 빨리 챙기죠.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아주머니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마담은 5분이면 코 고는 소리가 일어날 텐데. 그래, 마담이 없었단 말이야. 마시면 역적 내실 거예요. 걱정 말어. 내가 내일 불을 지불하고 무서워하시다면 그만이야. 안 돼요.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요. 샴페인을 마시고 더군다나 이런 시간에. 괜찮아. 알게 뭐야. 내일 말하면 돼. 불을 끄려는데 뱃사람이 문을 두드려? 한병 달래서 줬다고 하면 되지. 정말 당신은 바보는 아니네요. 자, 이리 와요, 깍쟁이. 이리 와서 지하실의 문을 가만히 열어줘요. 야, 닫아줘요.
떠나고 이것을 마실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테레즈를 위하여. 장난꾸러기 파스찬을 위하여 그리고 여행의 무사함을 빌며 좋은데? 나쁘지 않죠? 버스 괜찮아. 눈동자가 빛을 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어때? 캐나다에 함께 가. 일요일마다 샴페인 줄게. 난 싫어요. 어째서? 바다를 건너고 싶진 않아요. 무서워요. 게다가 캐나다는 너무 멀어요. 전 형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애인도 있겠고? 아니 없어요. 지난 여름부터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가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버렸죠. 정말 무정한 남자였어요. 이고장 사람인가? 네, 이곳 부대에 있었죠. 저 친절했는데 등록한 사람. 잠깐 기다리세요. 비스켓을 가지고 올게요. 내 옆으로 와. 술잔을 빌쳐 만약 내가 캐나다에 간다면 좋겠죠? 아니 암탉 한 마리에 수탉이 두 마리니 말이에요. 그것은 최고의 암탉이겠지. 세자르는 암탉 하나로 덕출 사내는 아니야.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지. 오늘 오후에 둘이 함께 있었지? 그 친구 달콤한 소리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걸?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 말상대로 정말 좋았죠. 게다가 마음씨도 좋고 아주머니도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세자르는 내 동생이야. 그래서 함께 살려고 생각했지. 사실 세자르는 당신처럼 그냥 한가운데서 젊은 여자를 붙들고 입을 맞추지는 못해요. 자, 나도 대단한 목판에서 아무 여자한테나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 내가 때리에게 키스한 것도 정말 참을 수 없기 때문이야. 참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참을 수 없을 땐 사내라면 당연히 해야지. 소리가 났어요. 아주머니를 깨워서는 안 돼요. 때려지? 내 기운 때려지. 자, 잠깐.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저도 알고 있어요. 들어봐. 내가 방공업 속에서 폭격을 피해 수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즐거움이란 것은 내 취미에 맞는 사랑스러운 미인을 생각하는 것이었지.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러한 여자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키스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여자를 웃기도 하고 만족스럽게 얌전히 키스를 다시 해주는 이 말이야. 전쟁 중에 아군이 참패를 해서 주위의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이번엔 내 차례다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울적한지 알아? 키스에 맛도 못 보고 죽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야. 군대 생활이랑 참 가엽네요. 전쟁이 끝난 후 파리, 마르세유,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그리스에 머물러 일할 곳을 찾았지만 없었지. 그래서 아메리카 사람이나 유고슬라바키아 사람이 함께 있던 파리에서 2개월 동안 일을 하다가 이번엔 캐나다에 가려고 한 거야. 그것도 마니토바의 안토서까지. 파리불의 이름은 인디안의 여자밖에 살지 않는데 말이야. 테레즈, 당신은 내가 방공호 속에서 그리던 여인과 똑같아. 그러니 키스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 이제 키스는 싫어요. 왜? 당신 머지않아 이곳을 떠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 떠나지.
내일 당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니야. 떠나기 전에 당신과 주고받는 건 다른 게 아니지. 키스야. 이리 와. 와서 키스라도. 연애가 멀어졌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아, 알겠어. 키스보다 샴페인이 스타를 몰라도. 자, 이제 키스는 끝났어요. 빨리 가서 자야죠. 형 늦었어요. 이리 와. 당신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난 싫어요. 뭐 어때? 안 돼요, 마스터. 졸려? 졸립진 않지만. 그럼 말해봐. 별로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요. 세다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세자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 자, 이리 와. 소리가 나지 않게 올라가야 돼요. Johnny, tu n'es pas un homme, ne crois pas que ça me dérange. Le jour et nuit, je pense à toi, toi, tu te souviens de moi, au moment où ça t'arrange. Et quand on vient le matin, tu t'endors sur mon chagrin, Johnny, tu n'es pas un homme. Johnny, Johnny. 저, 이 봐요. 더 넓어 보였어요.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여기에 세자를 조금 남겨서 그뿐이면 내 것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아직 이른거려? 전 잠을 잘 못 잤어요. 참, 당신과 둘이서 이 테이블에서 샴페인을 마신 지가 8해가 지났거든요. 기뻐? 네, 기뻐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아무 말도 없, 떠나는 게 어쩐지 섭섭해요. 세다르는 어때요? 어제 당신이 모두 말했을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난 이상한 기분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분이 내려올 것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다고요? 말하려고 마음은 먹었지. 자자도 그 친구의 생각이었지. 그런데 마침 때나 쓰기에 추상 준비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만 말할 용기를 잃어버렸어. 3, 4일 전에 털어놓고 얘기할 걸 잘못했지. 어쩔 수 없어. 이두 영감님에게 찾아가서 다 얘기해줬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주겠지. 이두 영감님은 짐작하고 있었거든. 세달에게 편지를 써놨어. 누가 잘했군요. 긴 편지예요? 편지는 한 장이야. 길거나 짧거나 마찬가지지. 세자르를 만났더라면 좋았을걸. 하지만 괜찮아. 함께 가자고 한 내가 단념해버린걸. 배에 오를 때가 돼서 여행의 책임자인 내가 없는 것을 알면 눈치를 채겠지. 내가 함께 가자고 친구인 세자르를 깨워
참는 것이 상식이라고까지 타일렀는데 그런 거 모두 틀렸어. 되지도 않는 말이야. 그렇지만 무슨 일도 사람이나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나만 하더라도 옛날엔 그런 거 몰랐으니까. 정말 당신은 걱정 마라. 지금 생각할 것은 가만히 어디를 빠져 자라나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럴 때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 같지만 참다운 자유는 신령 계약으로 캐나다까지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참다운 자유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마음대로 쭉 바꿔가는 데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어떤 고난이 따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당신과 더불어 봅시다. 삶을 누리는 데는 아무래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적인 죽음과 고통을 하는 수가 없어. 캐나다는 확실히 좋은 곳이야. 그런데 나는 캐나다란 곳은 프랑스 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때나스티 성하는 게 들으니 많이 그 말은 프랑스 말을 쓰지 않는다고. 그런 곳은 싫어. 자, 질색이야. 게다가 귀여운 당신마저 가길 꺼려야 해. 세자르의 일이 마음에 건가요? 나도 그래.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라. 파리도 돌아갈 거야. 어쩌면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 그분은 남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보다 아는 게 많군. 바스찬, 왜? 그 사람 조금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신기로운 것도 아니야. 누구나 당신에게 반해버리니까. 자, 빨리 가봅시다. 왜 그런지 우리 둘이 함께 싸웠다는 걸 그분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사실은 요 며칠 동안 당신의 것이 되리라는 눈치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즐겁 그분하고 즐겁게 얘기하며 그게 안끝나 슬펐어요. 정말 괴롭군요. 테레즈, 준비는 다 됐어? 그럼 떠나지. 시간은 얼마지? 열쇠는? 좋아. 좋은 날씨야. 눈도 조금 있겠다. 좋은 여행이 될 거야. 그쪽으로 가는 기차는 아무거나 타도 돼. 그러면 그 누구도 행선지를 알 수 없을 테니까. 정말 그렇군요. 테레즈
그럼 지금 제가 들여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벌써 큰 짐은 배에 갖다 놓고 작은 손가락 하나뿐입니다. 바스탄이 내려다 놓은 모양이군요. 어디 갔습니까? 바스탄. 아직 못 봤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집이라고 별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이따 9시에 출항입니다. 네, 이따 만납시다. 그럼 이따가 뵙죠. 아주머니, 이번엔 틀림없군요. 그렇네요. 이제 다시 못 뵙겠군요. 정대자 이별이라니. 아주머니, 이별이 뭡니까? 다음 만날 때까지 잠깐 헤어지는 거죠. 때때로 프랑스에 돌아올 기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때 꼭 여기 들리겠습니다. 아, 들리고 말고요. 그런데 따라좀 때레즈는 간밤에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이곳은 아직도 돌아오질 않는군요. 그래요? 어디 갔을까? 모르죠. 아마 제 동생에게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겠지만 내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는 돌아와줘야 곤란하지가 않지. 커피도 끓이지 않고 카드 준비도 하지 않았으니. 봉주를 받아. 세례를 잘 잤나? 때레지는 없죠? 네, 없어요. 왜 그러세요? 빠시장도 안 보이지? 어디 갔나? 빠시장도 집에 없지? 네,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 아직 아무도 못 보았어요. 볼 일이 있나 보죠. 제 가방을 내려놓고 또 2층에 올라갔겠죠. 제가 가볼게요. 그럴 필요 없네.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헤어져 오는 길이지만 찾을 필요 없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말입니까? 세나시티가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하는 말인가요? 천만에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지. 조금 전 빠시장과 때레지가 함께 정거장에서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떠났지. 네? 세나주와 마스터 어디로 가죠? 자네도 참 가련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3년이나 우리 집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기막힌 버릇이. 때레지도 마담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변명을 해도 좋아요. 정말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고 이젠 아무도 여기 두지 않겠어요. 세다는 당신도 버림받은 못난이가 됐군요. 당신의 치수 너무 심했지. 계약서 문제나 가방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군요. 자세한 것은 이두 여관님께 얘기를 했다는군요. 얘기를 했지. 떠난다고 말이야. 때레지를 만나 달래도 봤지. 달콤한 감정도 잠깐이라고. 아시다시피 빠시장이 열렬히 나오니까 때레지도 할 수 없었던 모양이야. 오래전부터 그랬나요? 일주일 정도겠지. 물불 가리지 못하게 된 거야. 하지만 때레지는 일이 진되고 보면 제 아무리 어떤 여자라도 마음이 이끌리기 마련이야. 가령 자네도 여자를 일단 손에 넣어봐. 그러면 저쪽에서 목숨을 내걸지 않겠는가? 두말할 것 없지. 자네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단 한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 쪽에서 목숨을 내거는 것은 당연한 거야. 때레지도 정신 못 차리게 달려들었지. 빠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치 어린애들이 밤낮이 구별 못하듯이 말이야. 때레지가 캐나다인 가기 기다니까 빠시장도 달려갈 수밖에. 정말 착실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착실한 사람?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불면 돌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 마련이지. 그 나에겐 아무 말도 안 했지. 8일이나 지났는데 왜 알리려고 하지 않았지? 정말 그렇군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 친구 자기가 처음부터 바람애기라고 생각했겠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하나. 때레지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 그렇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 친구 의지가 강한 놈이에요. 하긴 그래. 이런 결심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내는 것은 아닐 거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는 별 수 없거든. 달아난 생각을 먹었어도 시제자를 자네 일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부끄러운 것이 분명히. 흔히 아는 일이겠지만 막상 결심을 하고 보면 되는 대로 맡겨두는 수밖에 없거든. 세상 만사는 묘하게 돌아가니까 최고의 순간까지는
참되게 대하지 않는 거야. 마시안도 자네와 친구지간이라는 것만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했겠지.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기회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말하기가 더 나빠지겠지. 어제 배가 출항한다는 것을 알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모두 얘기했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대레즈와 얘기가 됐을 때 나에게 말했더라면 좋았어. 남자는 말이야 좋은 일을 말하고 싶어하지만 사랑의 얘기를 말하기 싫어하지. 여자는 그 반대지만 마시안도 자기 스스로 반해서 녹은 것을 자네한테 털어놓고 말할 정도로 아량이 넓은 사람은 아닙니까? 나에게도 지난밤에야 말을 했으니까 이제 신천지도 못 가게 됐다. 하지만 자네도 때려지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눈을 속일 수가 없어.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차마 생각지 못했어요. 둘이서 뭘 할 작정일까? 어디에 갔을까요? 북쪽으로. 마시아는 독일 부근에 가서 땅 장사를 해보고 싶다니까. 그건 대레즈의 성격에 맞지 않을 텐데요. 마시아는 학계랑은 다르겠지. 세자루,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배는 9시에 떠나거든. 떠나고 말고. 혼자서 떠나시게요? 네, 파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집으로 돌아가. 여기에 왔을 땐 돌아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네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짐은 배에 가지고요. 집은 이돈 씨가 가져올 수 있어요. 당신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가기 싫을 텐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인가? 파리로 돌아가겠나? 그냥 출발하겠나?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겠나? 모두가 싫습니다. 지금 여기 머무르는 건 더 싫군요. 떠나면 저는 좋겠어요. 마스찬과 함께 떠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주머니, 바스찬이 나를 버리고 갔으니 나 혼자서는 캐나다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난 바스찬처럼 가고 싶어 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없으면 나도 못 가다니 좀 슬프지만 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일어나는군요. 좋아 떠나게 젊으시고 떠나야지. 나 같으면 아마 마스 어이, 마당 같으면 떠나겠지. 자연에 순종하면서. 마당, 세상에는 세자네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에 떠있는 나뭇잎 같이 가물을 따라 흘러가기도 하고 갈대밭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결이 거슬러 올라오면 그때 재빨리 닻을 올려 물결 따라 거슬러 올라가 버리지. 되게 이런 운명이지. 그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지. 마스찬 같은 사람 말이야. 확고하게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집착하지. 그렇기 때문에 의지며 결심이냐는 소리가 튀어나오거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사람은 이안저거 나같이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인간들에게 속박당하지도 않고 바람과 흐르는 물결에도 상관없거든. 때로는 바람개비가 되는 수도 있고 날가 빠진 나무 껍질이 되는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일도 있겠죠. 예를 들어 맹물이 두 갈래로 갈리든지 길이 양쪽으로 나 있다면 그건 흔한 일이야. 그때 아저씨는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넌 선택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흐르는 물질이가 다 정해지겠지. 그렇지. 단번에 정해지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자리 자네보다 먼저 용감하게 달려드는 사나이에게 밀려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건 어쨌든 좋아. 인생이라는 것은 뭐니 해도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리고 슬프죠. 슬프고 즐겁고 또 슬픈 것이지. 자네는 마스잔이나 때레지처럼 인생이 언제까지나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 여자는 뭐라던가요? 누구? 대레즈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는데. 듣고 있던가요? 글쎄 모른다니까. 혹시 안다고 해도
자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잠깐 만났을 뿐이야. 기차가 막 떠나려고 하는데 새로운 애인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나? 자, 빨리 결정을 해야지. 정말 멀리 혼자서. 떠나시기 전에 뭘 좀 드셔야죠.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말 섭섭해요. 이별의 산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지? 마담, 백포도주 한 명 주시오. 셋이서 함께 건배합시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죄송합니다만 마실 기분이 안 드는군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자네 같은 기분이라면 어떻단 걸 난 잘 알고 있어. 한 잔 쭉 들이키는 것보다 도적 무슨 상관없지. 마음이 가뿐해지고 슬픔쯤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그저 무엇이든 좋다 하는 그런 기분이지. 난 말이야 조금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적 있지만 그 자들이 제각기 임금에 대해서 제 땅, 제 나라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군. 왜? 가소로운가? 자, 한잔 하세. 우리 젊은 친구. 싫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아저씨의 친절은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 떠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멀었어요. 충분히 남았어요. 그래, 아직 시간은 있군. 지금 가는 편이 나아요. 배를 타고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어쩐지 슬퍼. 혼자 있고 싶어요. 일단 배에 오르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마지막. 다음 것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없겠죠. 함께 나가시지 않겠어요? 이교 아저씨. 그래, 좋아. 꼭 떠나야 하겠다. 자, 가방을 이리 주게나. 아주머니. 그럼 안녕히. 마스창가는 함께 못 떠나게 되는군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그곳에 가시면 또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겠죠. 네.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떠나기에는 좋은 날씨군요. 버스 타는 좋겠지만 전 2, 3일 전에 날씨가 더 좋군요. 실상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오히려 좋은 눈을 지녔는지도 모르겠네. 프랑스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어쩌면 나 자신인지도 모르죠.